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들, 이게 현재 시장의 여러 얼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콜마 B&H 내부 문제라든가 롯데렌탈 매각 논란 같은 기업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암호화폐 쪽도 있죠. 캐시우드 움직임이나 국내 시장 강세 같은 거요. 맞아요. 거기에 코스피와 코스닥, 이 둘 사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현상까지. 이게 다 따로따로 같지만 어쩌면 다 연결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하게 얽힌 이슈들을 하나씩 풀어보면서 이게 뭐랄까, 투자자로서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본질을 좀 같이 파악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단순 뉴스 전달 그 이상으로 한번 가보죠. 자, 그럼 바로 콜마 B&H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얼마 전에 불성실 공시범인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있었죠. 소송이나 실적 전망 공시 늦췄다고 제재금 1,600만 원 부과됐는데 사실 액수 자체보다는 그 배경이 더 시끄러운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핵심은 역시 경영권 분쟁이죠. 네. 창업주인 윤동환 회장이 과거에 장남 윤상현 부회장한테 증여했던 주식을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딸인 윤여원 대표 편을 들어준 거죠. 아, 가족 간의 싸움이네요, 결국. 그렇죠. 이게 기업의 불확실성을 확 키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벌점 누적되면 이게 8점 넘으면 거래 정지고 15점 이상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까지 갈 수 있거든요. 아, 정말요? 그럼 이거 심각한데요. 네, 간과할 수 없는 리스크죠. 그냥 한 회사의 문제라기보다 이런 지배구조 문제가 실제로 어떻게 터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지배구조 문제는 기업 가치에 정말 큰 영향을 주는군요. 다음은 롯데렌탈인데 여기도 좀 시끄러웠죠. 최근에 이재명 랠리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시장 분위기 괜찮았는데 유독 주가가 좀 힘이 없었어요. 네, 맞아요. 특히 그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호텔 롯데가 지분을 어피니티라는 곳에 꽤 비싸게 팔았잖아요. 네, 주당 77,115원이었죠. 그런데 동시에 그 인수자인 어피니티한테는 주당 29,180원 아주 싼 값에 유상증자를 해줬단 말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게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지분 가치가 그냥 희석되는 거니까요. 아하. VIP 자산운용 김민국 대표도 바로 그 점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뭐랄까, 파는 쪽은 비싸게 팔아서 이익 챙기고 사는 쪽은 싸게 신주받아서 부담 덜고 이 구조에서 기존 주주들 이익은 어디 갔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정치권에서도 우량주가 불량주 됐다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상법 개정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네, 오기영 위원장이 그런 언급을 했었죠. 이게 어쩌면 개정상법의 첫 소송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니까요. 이야, M&A 과정에서 소액주주 보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앞으로 좀 비슷한 거래에 대해서 시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런 기업 내부 결정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한편에선 또 시장 전체의 돈 흐름, 그러니까 투자 동향도 같이 봐야겠죠. 네, 그렇죠. 마침 그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의 최근 행보가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아, 캐시우드요. 네, 저도 봤습니다. 최근에 그 많이 올랐던 서클, USDC 발행사죠. 그 주식을 대량으로 팔고 그 돈으로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 같은 거래소 플랫폼 주식을 다시 샀다고요? 네. 이건 어떤 신호로 봐야 할까요? 암호화폐라는 큰 테마 안에서 자금이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걸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정 코인이나 기술주 자체보다는 이 시장의 기반 시설, 그러니까 거래소 쪽으로 다시 눈을 돌리는 모습이죠. 아, 일종의 순환매 같은 거군요. 네, 테만의 순환매나 아니면 위험 관리 전략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같은 시기에 국내 암호화폐 관련주들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거 보고 좀 놀랐는데 6월 이후로 카카오페이나 다날 같은 국내 관련주들은 진짜 엄청 올랐어요. 미국 회사들보다 훨씬 더요. 네, 카카오페이가 140% 넘게, 다날도 거의 2% 가까이 올랐죠. 소위 국산 코인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강세였고요. 일부 보도에서는 그 새 정부 출범하면서 규제 완화 기대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감, 이건 분명 시장 심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긴 합니다. 다만 이런 기대가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얼마나 이어질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아직은 기대감인 거죠. 네, 중요한 건
같은 테마라도 이렇게 시장 환경이나 투자자 심리에 따라서 국내랑 해외 반응이 확 다를 수 있다는 점이죠. 확실히 시장이라는 게 참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곳이네요. 자, 이런 맥락에서 마지막으로 코스피랑 코스닥 온로 차이 얘기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확률 차이가 벌써 11%포인트 넘게 벌어졌고 특히 6월 들어서 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6월만 보면 코스피는 15% 넘게 올랐는데 코스닥은 8%대 상승에 그쳤죠. 이 차이가 극명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업종 등락을 넘어서요. 지금 시장 자금이 얼마나 정책 테마나 대형주 중심으로 쓸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코스피는 금융주나 지주사 이런 쪽이 소위 밸류업 기대로 쭉 올라갔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코스닥은 과거의 시장을 이끌었던 2차 전지, 에코프로 같은 주식들이 조정을 받고 있고 제약 바이오도 아직 뭔가 강력한 한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미래에셋증권 박기찬 센터장도 지적했듯이 뚜렷한 주도 섹터가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 코스닥의 어떤 성장 스토리가 시장 기대에 좀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정책 방향과 맞는가 이것도 중요해 보이고요. 맞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지수 간 차별화가 왜 생기는 건지 또 이게 계속될 건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콜마 B&H나 롯데렌탈 사례는 기업 내부 문제, 주주 권리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고요. 네. 캐시우드나 국내 암호화폐 시장 얘기는 투자 트렌드와 시장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줬죠. 그리고 이 코스피, 코스닥 격차는 이 모든 것들, 정책 기대감까지 다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시장 상황을 보고 계신데요. 당신의 투자 결정, 어디에 가장 중요한 단서를 두어야 할까요? 콜마 B&H나 롯데렌탈처럼 개별 기업의 속사정, 아니면 캐시우드의 움직임이나 코스피 코스닥 격차처럼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더 큰 흐름과 정책의 방향. 이 균형점을 찾는 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